안녕하세요, 엘리시 엘라입니다. 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 파트 7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파트 7을 지문의 종류에 따라 나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이메일과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지문에 대한 설명과 이 지문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예시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포멀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를 다루는 토익에 아주 적합하고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의 종류입니다. 이메일 지문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to 수신인, 이메일을 받는 사람, from 발신인,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 date, 날짜, 그리고 replied의 축약형으로 회신을 의미하며 답장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추가로 현재 지문엔 없지만 다른 이메일 지문들에서 흔히 보이는 subject는 이메일의 주제 또는 제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본문은 dear plus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전체 내용이 끝나면 sincerely와 같은 이메일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보내는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직책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편지입니다. 편지는 이메일과 비슷해 보이지만 구성에 조금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일단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첫 번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편지가 쓰여진 날짜,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같이 dear plus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마무리 인사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다른 편지 지문들을 보시면 각각 조금씩 구성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편지의 시작과 끝인사 및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나 제목 꼭 읽어주기. 이건 모든 종류의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늘 지문을 읽으실 때는 주제나 제목이 있다면 꼭 읽어주셔야 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예측을 가볍게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메일이나 편지 문제를 풀 때 이 이메일 또는 편지의 목적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제 경험에 따르면 보통 첫 번째 문단이나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제가 파트 7 문제 푸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지문의 첫 두 문장 정도랑 마지막 부분은 미리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메일과 편지는 내용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한 문단의 문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미리 읽어보시면 내용 파악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경우에 그 부분에서 이메일 또는 편지의 목적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수신인과 발신인의 직책 및 회사 확인하기입니다. 토익이 비즈니스 영어인 만큼 특정 사람이 소속된 회사나 직책에 대해서 묻는 문제, 예를 들면 현재 소속된 회사가 어디인지 또는 과거에 어디에서 일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직책은 무엇인지 등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지문에서 단서를 찾으시기 전에 이메일 주소나 이메일 또는 편지의 끝에 있는 발신인 이름 뒤에 추가 설명으로 나와 있는 직책 부분을 확인하시면 지문 전체를 읽으면서 시간 낭비하시는 경우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각 종류의 지문을 어떻게 푸는지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2, 175번 이메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의 종류 확인하기, 이메일입니다. 두 번째, 기본 정보 확인하기, 수신인, 발신인, 날짜, 그리고 주제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읽고 내용 확인하기. Many thanks for your informative presentation last week. You did an excellent job outlining PHC's market saturation and reader engagement. Unfortunately, we have determined that PHC is not a good fit for us, so we are going to pass this time. 지난주에 있었던 당신의 유익한 발표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은 PHC의 시장 점유 상태와 독자 참여도를 설명하는 작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PHC가 저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거절하려고 합니다. In addition, we do see some success with monthly and quarterly magazines, and these still form a core part of our strategy. However, daily papers fare worse and sometimes do not provide a return on investment, as we have found with yours in the past. 또한 우리는 월간 및 분기별 잡지에 있어서 성과를 지켜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우리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일간지는 과거의 당신의 회사의 것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더 나빠지고 때때로 투자 대비 수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제 문제를 확인할게요. 172번 Why did Miss Grayson write the email? 그레이슨 씨는 왜 이메일을 작성했는가? A. To propose a business arrangement. 비즈니스 협정을 제안하기 위해. B. To pass on a computer order. 컴퓨터 주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C. To make suggestions to a business. 한 업체에 제안을 하기 위해.
D. To decline an advertising opportunity. 광고 기회를 거절하기 위해. 제가 팁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메일 작성의 목적을 묻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단은 세 번째 단계에서 이미 읽고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서 단서를 찾아볼게요.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PHC가 적합한 회사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려 거절하려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D입니다. 173번 What is not mentioned as an effective marketing technique for rich computers? rich computers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 Exhibition attendance, 전시회 참가. B. Corporate sponsorship, 기업 후원. C. Online channels, 온라인 채널들. D. Direct mail, 광고용 우편물. 173번 문제는 정답인 보기를 제외하고 3개의 단서를 찾아야 하는데요. 먼저 마케팅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세요. 지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 광고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Corporate sponsorship은 Sponsoring sporting events. C. Online channels는 Web-based channels. 그리고 D는 Mailing flyers to consumers directly로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대한 정보는 없으므로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A입니다. 174번 What kinds of business most likely is PHC? PHC는 어떤 종류의 사업인가? A. A monthly magazine, 월간 잡지사. B. A news website, 뉴스 웹사이트. C. A mobile app, 모바일 앱. D. A daily newspaper, 일간 신문사. PHC는 수신인, 즉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메일을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나타내는 you, your, yours와 같은 단어들을 찾아주시면 단서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However, daily papers fare worse and sometimes do not provide a return on investment as we have found with yours in the past. 그러나 일간지는 과거에 당신 회사의 것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더 나빠지고 때때로 투자 대비 수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임을 처음에 확인했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회사의 일간지를 yours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75번 In which of the positions marked 1, 2, 3, and 4 does the following sentence best belong? 1, 2, 3, 그리고 4로 표기된 위치들 중 다음 문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어디인가? 주어진 문장을 해석해보면 Our board members reviewed your materials during their meeting and discussed these points at length. 우리 이사진이 회의 중에 당신의 자료를 검토했고 이 요점들을 장시간 논의했습니다. 입니다. 이 문장처럼 these points와 같이 앞에 특정 내용이 나왔음을 나타내는 단어나 표현을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these points는 첫 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서 PHC사의 시장 점유 정도와 독자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고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답은 1번 A입니다. 161, 164번 편지 문제도 풀어볼게요. 첫 번째, 지문의 종류 확인하기, 편지입니다. 두 번째, 기본 정보 확인하기, 수신인, 발신인, 주소, 그리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와 마지막 문단 읽고 내용 확인하기. My name is Joyce Wallace and I'm the head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Vernon Pharmaceuticals. I'm aware that you have a job opening for a senior lab technician and I believe that James McAtee would be an excellent candidate for this role. 제 이름은 조이스 월레스고 저는 Vernon Pharmaceuticals의 연구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저는 당신이 수석 실험실 연구원 자리에 공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는 제임스 마커티가 이 역할에 훌륭한 후보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I'm confident that should you bring Mr. McAtee on board, you will benefit greatly from his work ethic and experience. I'm happy to answer any questions you may have and I may be reached at 617-555-7041. 저는 당신이 미스터 맥커티 씨를 영입하면 그의 직업의식과 경험에서 큰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꺼이 답해드릴 수 있고 저는 617-555-7041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제 확인하기. 161번 What is the purpose of Miss Wallace's letter? 미스 월레스의 편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A. To submit an application for a job opening. 공석에 대한 지원서 제출하기. B. To offer Mr. Bianchi a lab technician job. Mr. Bianchi에게 실험실 연구원 1 제안하기. C. To recommend an employee for a position. 한 직책에 직원을 추천하기. D. To explain job duties to a new employee. 새로운 사원에게 직무를 설명하기.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했듯이 발신인 미스 월레스는 제임스 맥커티를 수석 실험실 연구원 공석에 추천하고 있으므로 답은 C입니다. 162번
What is suggested about Mr. McCarthy? 맥카티 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편지의 내용 자체가 미스터 맥카티 씨를 추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문 전체에서 미스터 맥카티 씨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풀고 다른 문제를 풀면서 단서들을 더 얻어보도록 할게요. 163번 The word assumed in paragraph 2, line 3 is closest in meaning to.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의 단어 assumed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 assigned, 뭐뭐를 할당했다. B. supposed, 뭐뭐를 제안했다. C. accepted, 뭐뭐를 수락했다. D. created, 뭐뭐를 만들었다. 163번에서 주어진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먼저 찾고 부분적으로 해석해주세요. He assumed the role of project manager. 그는 프로젝트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어떠한 직책을 맡다와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는 C입니다. 164번 What is not indicated as one of Mr. McCarthy's qualities? 맥카티 씨의 자질들 중 하나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 Time management skills, 시간 관리 능력. B. An energetic attitude, 에너지 넘치는 태도. C. Problem solving skills, 문제 해결 능력. D. A willingness to learn, 배우려는 의지. 편지의 두 번째 문단 하단에서 An energetic attitude는 He always completed tasks with energy and enthusiasm. Problem-solving skills는 He was able to come up with solutions to the project delays and unexpected challenges. 그리고 A willingness to learn은 He was happy to put in the necessary effort to increase his knowledge about his field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시간 관리 능력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답은 A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62번을 풀어볼게요. 보기는 A. He worked with Miss Wallace for 6 months. 그는 월레스 씨와 6개월간 일했다. B. He has never had a management role. 그는 관리자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 C. He was Miss Wallace's immediate supervisor. 그는 월레스 씨의 직속 상사였다. D. He has not always been a paid employee. 그는 늘 유급사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일단 B는 163번을 풀면서 알게 된 내용에 따르면 그가 프로젝트 책임자 역할을 맡았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소거합니다. 그리고 일단 숫자가 있는 A부터 단서를 찾아볼게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서 처음으로 6가 보이니까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Mr. McCarthy joined our company 6 years ago as a volunteer trainee and was hired permanently after the 3-month program ended. 맥카티 씨가 6년 전에 우리 회사에 자원봉사 교육생으로 들어왔고 3개월간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입니다. A의 단서는 아니지만 D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맥카티 씨가 처음에는 자원봉사자 교육생이었다가 3개월 후에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늘 유급사원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D입니다. 오늘은 파트 7의 이메일과 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시와 함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